그러니까 처음에 대량 등록을 접했던 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일을 안 한다는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많이 안 하면서도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제일 맞는 방식인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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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대량 등록업을 하고 있는 조현우, 아이디는 발키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육아를 하시면서 대량 등록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상품 가공도 육아하면서 하고 있고 와이프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럼 대량 등록 시작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순수 대량 등록 시작한 지는 거의 뭐 2년 가까이 됐고 월판님 방식으로 하게 된 거는 한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지금 매출이 얼마나 나오시죠? 매출은 저번 달에 820만 원 찍었고요. 예. 순수익은 한 1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량 등록을 기존에는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하시다가 도중에 이제 방식을 바꾸신 거예요? 예, 처음에 무가공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 아예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예. 다른 강의도 듣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다가 월판님 방식으로 이제 정착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은 하루 업무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처리하고 품절 처리나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CS 관리한 다음에 가공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육아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대량 등록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육아와 이제 대량 등록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육아와 병행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점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이제 가공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이고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하루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죠. 네, 최대 한 5시간, 4시간 정도밖에 될 수가 없고요. 뭐 안 되는 날에는 뭐 2-3시간 정도도 어렵게 내는 상황입니다.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왜냐면 대량 등록은 쏟아붓는 시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배우느라 시간을 다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매출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정말 얼마나 쏟아붓냐의 싸움으로 바뀌는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우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매출도 많이 내셨고 지금은 매출을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죠? 예, 뭐 이제는 상품 수만 늘리면은 매출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0개를 올리셔서 지금 매출이 한 800 정도 나오시는데 네. 사실 수치로는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1년에 걸려서 5,000개를 올리신 거잖아요. 근데 대량 등록 잘 하시는 분들은 5,000개 정도는 2달이면 올리세요. 네. 그럼 2달마다 매출이 800씩 뜬다는 건데 그러면서 좀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어떻게? 네, 그거는 좀 아쉬운데 제가 워낙에 애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애들을 보면서 일단 수익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메리트라 가지고 지금은 상품 숫자 올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이익 150만 원 정도까지 오셨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사장님이 일하시는 환경을 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시죠. 여기가 사장님 일하시는 환경이에요? 네, 작업장이자 안방이고요.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자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거 침대 옆에서 일하는 거 좀 위험하지 않으세요? 제가 뭐 잠은 없어가지고 쉬거나 뭐 이러진 않는데 오히려 제일 방해되는 게 유튜브고요. 유튜브? 네, 유튜브 좀 어떻게 막아버렸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세요? 쇼츠라도 조금 안 봤으면 좋겠어요. 쇼츠? 네, 이놈의 쇼츠가. 저 네, 때는 네. 쇼츠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네. 제가 시작할 때는 쇼츠가 없었는데 지금 일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한 대랑 네. 옆에 모니터 한 대로 같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그래도 매출 한 800만 원까지는 빠르게 오셨어요. 그리고 네네. 5,000개로 매출이 800이 넘어가는 거면은 가공을 꽤 괜찮게 잘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올린 상품 개수 대비 매출이 안 나오는 거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사장님 방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셨길래 5,000개 정도로 매출이 800이 넘게 나오시는지. 일단은 상품명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 방식의 이제 순서라고 해야 되나? 순서를 먼저 이제 썸네일을 먼저 잡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 잡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상품명을 짓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도매처를 잘 선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매처가 예. 어떤 면에서 그렇죠? 도매처가 이제 품절률이 좀 많다던가 예. 단종되거나 품절이 많다던가 아니면 이제 좀 일을 안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리고 나한테 맞는 도매처를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사장님에게 맞는 도매처는 어떤 도매처인가요? 일단은 좀 상세 페이지가 좀 다양하게 좀 잘 돼 있는 도매처가 좀 좋고요. 상세 페이지가 좀 빈약하면 제가 이제 발상이라든지 상품명 짓는 발상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좀 빈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상품명 가공 작업을 잘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초반에는 어떤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셨나요? 초반에 제일 많이 한 실수가 아마 이제 돌려쓰기, 키워드 돌려쓰기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미지랑 안 맞는 그런 상품명을 지었던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가공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를 보시는지. 지금 상품 하나를 가공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네. 해보시겠어요? 저는 일단 그 대장을 안 주는 곳도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대장을 안 주고 있는 곳이어서 예. 일단은 거기 걸로 보여드릴게요. 예. 근데 이런 족구공이 하나가 있는데 예. 지금 비바 윈드밀 족구공 4호죠. 예. 저는 지금 엑셀을 좀 많이 만들어놔서 예. 정보 입력이 다 됐으면 상품명 가공 넘어가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품명을 지금 어떻게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기존 상품명에서 네. 바꾸는 상품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상품명이 아까 입력한 상품명이 여기 쭉 들어가게 돼 있고요. 아까 돼 있던 윈드밀 족구공 4호. 예. 요게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메인 키워드를 잡는 거죠. 족구공면 족구공을 잡고 비슷한 용도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족구볼 여기서 사이즈 4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 상품명이 합친 게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작업한 게 쭉 들어가 있고, 카테고리 작업한 거를 예. 복사해서 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여기 끝입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원래 상품명인데 네, 이 상품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예를 들어 뭐 수식어라던가 네, 뭐 형용사, 뭐 동일한 의미, 메인 키워드의 오타, 사이즈, 소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위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이 상품명에 맞춰서 밑에 것들을 하나씩 작성해 간 다음에 네, 얘네들이 합쳐진 게 끝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걸 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표를 만들어서 하나의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되게 이렇게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저 내용을 전자책에 써놨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 내용을 그냥 전자책 보면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책의 내용을 봤어도 그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고 막상 가공할 때는 머릿속으로 다들 하시는데 이제 그것들을 애초에 엑셀로 만들어놔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셨네요. 왜냐면 저런 과정이 있으면 전 좋다고 보는 게 그냥 상품명을 지으려고 하면 사실 생각이 안 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미리, 그러니까 상품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 뭐 소재, 뭐 다른 오타 이런 것들을 미리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원래 있었던 상품명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퀄리티도 올라갈 것 같고 속도도 확실히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속도가 빨라지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 지금 1시간에 몇 개 정도 가공하세요? 지금 최대로 기록 냈던 거 한 17개까지는 기록을 냈었었고 17개? 요즘은 뭐 한 12개, 13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품 대장을 안 주는 도매체를 하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리시죠? 네, 이렇게 처음에 입력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쌓이면 조금씩 걸릴 수밖에 없고, 대장을 주는 데를 하면은 훨씬 빠르기는 하더라고요. 바로 가공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장님께서는 분석 이런 것도 따로 하시나요? 제가 많이 정체가 된 적이 있었어요. 매출이? 매출 정체가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달 동안을요? 한 4달? 4달을 매출이 4달, 5달 정도를 그렇게 했었었는데 되게 힘드셨겠다 그때.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 어떤 분석을 했었고 뭐가 잘못됐었고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매출이 뛰었었나요? 그거를 보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처가 저하고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매처가 안 맞다 보니까 상품명을 짓는 데 있어서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발상 같은 게 안 나와서 오래 걸리는 데다가 이제 그 결과값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게 많았었던 거죠. 처음에 매출이 처음에 많이 올랐었는데 처음 한 달 만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왔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작업한 도매처들에서는 매출이 꾸준히 안 나오는 게 발견이 됐었고
처음 작업한 도매처에서는 그래도 매출이 계속 나오는 그런,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맞고 좋은 도매처를 찾는데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입 키워드 같은 것도 보세요? 자주? 네, 유입 키워드를 주로 많이 봤는데 유입 키워드 볼 때는 좀 충격이 좀 많았죠. 네. 그때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먹어요. 네. 저는 대량 등록에서 매출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첫 3,000개 정도는 조금 무식하게 먼저 가공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들어오는 유입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걸 처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먹으시거든요. 아니 이렇게 검색해서 샀다고? 근데 그거를 많이 보는 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알려주는 데이터는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너희 대량 등록 판매자들의 물건을 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공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거를 7,000개를 넘게 봤어요. 그 7,000개를 다 키워드 툴에 쳐봤고, 그 7,000개를 외우다시피 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사람의 상품명 가공을 봤을 때, 그냥 보자마자 알아요. 이게 언젠가는 팔릴 키워드인지, 영원히 안 팔릴 키워드인지가 바로 감이 와요. 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가공도 실력이라고 매번 말씀드려요. 제가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는 오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결국 가공을 잘하는 거는 본인이 가공한 상품을 본인이 유입 키워드를 직접 봐야 실력이 늘어요. 남의 데이터를 봐서는 실력이 안 늘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장님께서 그러면 4달 동안 매출이 정체가 됐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솔직히 그 정도면은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충분히 접을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사장님께서는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뭐 원동력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량 등록을 접했던 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일을 안 한다는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많이 안 하면서도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제일 맞는 방식인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CS가 우선은 제일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가공했던 것들은 얘가 매출을 계속 내는 효자 상품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일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만들어 놨던 것도 버리기가 힘들고, 이거를 계속 만들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방법만 찾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어가지고 놓지를 못했고요. 당장 제가 그만두고 본업에 들어가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예.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장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본업으로 지금- 돌아갈 생각 있으신가요? 지금은 제가 시간을 내서 가공을 좀 많이 하면 하는 대로 이제 이게 매출이 올라갈 거라는 거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도 솔직히 제 인생이 아니라 함부로 얘기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네. 지금 1년이 걸리셔서 5,000개 매출 800을 내셨어요. 네. 1년이 걸리셔서.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개 등록하는 거는 이제 2달 정도면 올릴 수 있는 등록 횟수거든요, 사실. 네네. 그럼 지금부터 정말 1년을 나 죽었다 생각하고 가공하면은 저는 사장님께서 매출 4천만 원도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한 2달 정도 어디 짱 막혀서 일만 해보고 싶은데 아, 육아가 힘드신 거죠? 네, 육아 때문에도 그렇고 일단은 제가 애들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좀 그쪽에다 좀 더 힘을 많이 쏟고 있는 편이고, 당장 지금 안 하더라도 매출 유지 같은 거는 되는 게 지금 확신이 있으니까 매출이 유지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예. 뭐 굳이 일단은 잠깐 멈추더라도 좀 느리게 가더라도 꾸준히만 할 수 있으면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고 의심하시는 게 뭐냐면, 진짜 대량 등록은 매출이 한번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오르면은 그게 유지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다고 말씀드려요. 내 상품 등록 개수가 단종으로 인해 떨어지는 거 말고는 매출이 유지가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어떤가요? 지금 보니까. 매출은 무조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가공했던 거 자체가 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계속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요. 한 번 딱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사업자를 일이 있어서 바꾸는 바람에 그때 상품 수가 확 떨어진, 한 달 동안 확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떨어진 거 이외로는 전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쭉 유지되시죠? 네,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요. 사실 네. 생각해보면은. 왜냐면 저는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희가 솔직히 주력 상품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품 특정 몇 개가 매출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네. 수천 수만 개의 상품이 골고루 하나씩 팔리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오픈마켓 시장에 지진만큼의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해서는 매출이 정말 그대로 나옵니다. 저번 달 매출이. 네네. 맞아요. 그럼 사장님은 나중에 뭐 사입이나 제조 이런 욕심은 없으신 거예요? 이게 이 대량 등록 방식 자체가 나중에 이제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사입을 하게 된다고 치면 그 사입할 때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아주 기초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 키워드들, 초소형 키워드들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지 사입해서도 그 키워드 키울 수 있는 거고, 광고를 하더라도 그 키워드에 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광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상품수 어느 정도 채워놓고 기회가 되면 뭐 저도 한번 시도는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단톡방 내에서도 대량 등록으로 시작하셨다가 이제 뭐 사입이나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병행이죠. 네. 이것도 하고 이것도 같이 하고. 근데 저는 대량 등록을 하면서 얻은 지식이 충분히 다른 소수 위탁이나 사입 제조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굳이 꼭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대량으로 시작해도 그 경험이 나중에 사입으로 넘어가는데 충분히 쓸 수 있고, 네. 다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넘어가는 그 과도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과정에서도 내 대량 등록 매출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정된 현금 흐름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사입이 대박이 터질 때까지 꾸준히 여러 번 시도해보는 것. 네. 저는 이게 가장 안정적인 길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네, 맞는 것 같아요.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예. 시드머니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저도 순이익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그 중에 어느 정도 떼어가지고 계속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게 일단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또 아까 사장님께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무가공으로 좀 하다가 이 가공 방식으로 바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무가공이라 하면은 도매처가 준 상품 대장을 그대로 마켓에 올리는 걸 말하고, 네. 가공이라는 것은 도매처가 준 상품 대장을 내가 뭐 상품명 이미지 이런 것들을 나의 노하우들을 바꿔서 마켓에 올리는 거잖아요. 네. 무가공으로 했었을 때 결과가 어땠어요? 무가공으로 했을 때 한 달에 매출이 200만 원 조금 안 나왔던 걸로 보여주고 그때 기억이 나고요. 마진 더하고 뭐 하면은 이제 순이익이 한 3, 40만 원? 그럼 가공 방식의 200이랑 무가공 방식의 200이 뭐가 달랐기에 무가공 포기하신 거고 가공은 계속 올리신 거예요? 무가공은 일을 안 하게 돼요, 제가. 무가공은 그러니까 처음에 대량 등록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 야, 이거 되게 일 안 해도 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예. 저도 그런데 좀 혹하기도 했고 예. 또 왔는데 한 번 10,000개를 올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왜 일을 안 하게 됐나요? 그냥 10,000개 올리고 주문 들어오는 거만 보고 있고 가공을 아예 안 하게 되니까 그냥 이거 잘못됐나? 그럼 다시 올리지 뭐 하는데 그 다시 올리는 것 자체도 무가공이기 때문에 일 자체를 얼마 안 해도 프로그램만 쓰면 상품이 등록이 되는 거라 일 자체를 이걸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무가공으로 상품이 1만 개 올려서 매출이 200이 나왔던 거예요? 10,000개를 다 풀로 다 올렸어요. 11번가 뭐 마켓들 다 풀로 다 올렸는데도 200개, 200만 원. 그럼 거기서 그거를 더 올릴 방법을 못 찾으셨던 거네요, 더 이상.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 그냥 프로그램 값만 나가는 거였죠. 그냥 제가 바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한마디로 본인의 어떤 사업적 노하우를 전혀 쌓을 수 없고 이거를 네. 비즈니스로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죠. 네네네. 그럼 그때는 1만 개 올려서 200이고 지금 5천 개 올려서 800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거는 매출이 유지가 되고 네. 무가공은 매출이 유지가 됐었나요? 들쑥날쑥했습니다. 들쑥날쑥하다. 네. 그럼 지금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품 개수만 계속 늘리면 순이익 1,0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시죠? 네, 상품 개수만 늘리면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갈 수 있을 거라고는 확신을 하고요. 저도 대량 등록을 얘기하고 있는 유튜버지만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이 절대로 쉽고 편하고 재밌는 사업이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 해본 적도 없고 네.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어렵고 재미없고 힘들지만 대신에 한 만큼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는 진짜 얼마나 쏟아붓냐 싸움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혹시 아직도 이제 대량 등록을 그냥 대충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직접 무가공을 통해 시간을 버리셨던 분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나요? 몰파님 그 유튜브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정밀 가공 쪽하고 이제 가공을 좀 덜해서 개수로 승부 보는 방식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방식을 찾아서 뭐 가공을 조금 덜 해도 나는 상품 수로 승부를 보겠다 하면은 그게 되는 거고, 아니면 상품 수 조금 줄이더라도 내가 가공을 좀 많이 해서 확실하게 돈을 좀 매출을 올리겠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계속 생각하는 게 지금 사장님께 필요한 거는 제가 더 이상 어떤 대량 등록의 노하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쇼츠를 끊어서 내가 이 의자에 최대한 오래 앉아가지고 올해 안에 1만 개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 연구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사장님께서는 지금 원래 본업이 어떤 업무셨나요? 저는 원래 건설회사 다녔었고요. 현장직으로 해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예. 지금 이 업 쪽으로 들어와서 딴짓한 지가 한 2년 됐죠. 아, 그럼 본업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지금 없으신 거죠? 네, 지금은 없습니다. 어떤 본업을 하기 싫어서 대량 등록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본업이 제가 건설 일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업무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업무 시간을 다 투자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월급밖에 없으니까 아, 그 제 노동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온 게 이제 이쪽으로 대량 등록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육아와 일을 같이 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점인가요? 온전히 제가 일하는 시간을 못 내는 게 제일 큰 단점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애들 재우고 새벽에라도 조금 하고 좀 잠을 오전에 잘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찾는 게 제일 힘든 네,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확실히 더 만족이 높으신가요? 원래 애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 애들 낳기 전에는 그냥 제가 원래 했던 직업을 가지고 일해도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돈을 벌었는데 애들 낳고 나서는 그래도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애들하고 시간은 보내고 싶고 그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상황에는 좀 그렇게 뭐 매출이 빨리 안 올라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막 대량 등록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은 혹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나요?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 지금 매출 올라가는 속도가 제가 느긋하게 해도 훨씬 빠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력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식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단지 어떤 멀파님의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제가 지금 그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그걸 매출을 올려가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머리 되게 나쁘고 기억력 나쁜데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되는 거니까요.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대량 등록 교육을 많이 했었지만은 저도 제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저도 생각이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그 매출 1,000만 원까지 혹은 뭐 길게 보면 3,000만 원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교육을 드리려고 노력해요. 근데 결국 내가 온라인 이 유통업계에서 계속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스스로 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결국에는 지금의 제 방식이 있기까지 참고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저도 대량들 유튜브 많이 봤었고 다른 분들의 방법을 참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근데 거기서 저의 방법을 구축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 사장님도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길지 않은 시간에 월 매출 3천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수고하셨고요. 올해 안에 꼭 사장님께서 1만 개 가공 등록 성공하시기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